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고령화사 이제 접어들면서 노인 문제, 노인 일자리 문제가 사실은 가장 화두가 되고 있어요. 오늘 아무래도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우리 지역이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고령 인구가 많은 편이잖아요.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뭐 100세 시대 말씀하시는데요. 현재 우리 도내에서 그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한 500여 분 이렇게 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제가 표를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지금 60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그 전남, 경북에 의해서 세 번째로 높은 한 32만 명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인구 추세로 가면 2018년도에는 그 노인 비율이 그 20%를 넘는 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그 노인 인구의 증가는 네. 그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그 노인 본인의 사회적 경제 고통뿐만 아니라 그 노인 돌봄과 보호에 어떤 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그렇다면 기준을 먼저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노인이라는 기준이 사실 65세잖아요. 예. 이 기준이 사실 언제부터 지금 책정이 된 건지도 먼저 궁금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기준 연령은 65세인데요. 네네. 이는 1889년에 독일에서 1889년. 예. 네. 지금 1950년대 말에 유엔 총회에서 그거를 이제 의결을 했습니다. 65세라는 나이를.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지금 정해진 건데요. 지금 뭐 우리 아나운서님도 말씀하시면 벌써 6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들의 건강 수준과 평균 수명 연장된 현실에서 반영이 잘 안 된 예, 거예요. 이걸 좀 조정해 보자는 지금 의견이 대두되는 차에 또 작년에 우리 대한노인회라는 단체에서 어떤 이런 논의를 좀 본격적으로 제안하게 됐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 80% 정도가 70세 이상이 좀 적합하다. 네, 그런 얘기가 그리고 많죠. 75세 이상도 30% 이상이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인데요. 네. 또 이런 연령을 상향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죠. 예, 물론 이제 장점도 있습니다. 네. 먼저 장점부터 좀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이나 장기요양보험 등에 드는 정부의 재정 부담이 일단 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하철, 박물관, 영화 이런 문화시설 등 이용하는 노인분들의 어떤 부담을 좀 더는 장점도 있고 또 노인 복지가 좀 축소되는 만큼 우리 청년들이 상당히 좀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좀 호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이제 또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이게 제일 있죠. 문제인데요. 네. 우리 이제 일단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지급 시기가 이제 늦춰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수령 받으신 복지 혜택을 누리시는 우리 65세, 70세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가만히 계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또 더 큰 문제들은 이제 이게 저희가 지금 평균 정년이 한 53세에서 55세 이 정도 사이인데 이분들이 이제 연금 개시 연령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늦춰지게 그렇죠. 되면 이 갭이 너무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청년층의 어떤 취업 기회가 또 아무래도 네, 좀 축소가 되게 되고 네. 어떤 오히려 이게 실업률도 좀 증가할 수도 있고요. 네네. 청년들이 그러다 보면은 또 이게 금방 부메랑이 돼가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우리가 어떤 대책을 그러면 대책이 뭐야 이렇게 또 물어보시면 네네네. 그게 좀 어떤 최소한의 어떤 정년 연장이나 임금 피크제 같은 사회적 대책과 인프라 구축을 좀 어느 정도 전제해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년을 맞이하는 국민에게 10세부터 연금을 타라고 하면 좀 갭이 너무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대책이 없는 노인 기준 연령은 좀 신중히 우리가 좀 고려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인 연령을 두고도 이렇게 시각차가 있는데 노인 일자리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일자리 하면 우리가 지금 경제적 문제하고 좀 밀접하거든요. 이게 삶의 질과 아주 연관된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고령자들이 은퇴를 하게 됐을 때 처하는 상황은 우리가 지금 노인의 사고라고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우는데요. 경제적 빈곤, 질병, 사회로부터 소외, 고독 같은 문제를 우리가 지금 4가지 고통이라고 하는데 네. 특히 이 은퇴 후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생활이 좀 어려워지고 또 나이가 들어오면 건강이 좀 나빠지고 의료비가 또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또 경제 이국으로서 사회에 참가할 수 없어가지고 소외받은 느낌이 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 일자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또 제가 볼 때는 그 생명을 지키는 일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이런 문제가 아주 그 일자리하고 좀 밀접하다고 볼 수 있죠. 또 우리가 그 KB금융지주 연구에 따르면은 지금 우리 가구당 노후 생활이 필요한데 그 돈이 얼마나 드실 것 같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한 200만 원 이상이 좀 들 거라는 게 한 달에요? 예, 예. 아,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준비된 노인들 뭐 어떻게 뭐 저축해 놓은 거 뭐 연금 타는 거 하니까 좀 100만 원이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대부분일 예,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좀 불행한 네. 일들이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빈곤 노인들은 더 큰 문제죠. 그렇죠. 좀 폐지를 주어서도 생활할 수도 없고 또 이분들이 마땅히 또 할 일도 없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게 이 100세 시대에 이게 지금 축복이냐 재앙이냐 이런 것 좀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가 이렇게 좀 달려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고민되네요. 그렇다면은 정작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만족도는 좀 대체적으로 좀 높으신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주변에 노는 것보다는 일하시는 게 낫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건강하시다는 그렇죠. 또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연령대에서 한 60% 이상은 다 만족하시고 더 놀라운 결과가 80세 네. 이상 되시는 분이 오히려 우리 75%는 만족한다. 오히려 그게 70대보다는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 그 어떤 자부심 같은 거겠죠. 내가 이 나이인데도 일을 나는 할 수 일을 있다는 한다. 건? 이런 어떤 그런 게 강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그 일반적으로도 그 일하며 노년을 보내는 그 어르신들을 보면은요, 그 건강 증진 효과가 있어가지고 의료비가 좀 절감되고요. 네. 또 빈곤율 개선을 해서 생활 만족도가 아무래도 좀 높을 수밖에 없고, 네. 또 사회에 기여한다는 생각에 자아 존중감 향상이라든가 일을 하며 또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또 동료들과의 관계를 아무래도 뭐 가야 되니까 그 가장 큰 그 외로움 감소라든가 또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걸 토탈로 하다 보면 삶의 만족도가 아무래도 뭐 높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노인 일자리,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결국은 개인이 해서 벌어야 되는데. 예, 벌어야 되는데. 근데 막상 또 현실에서 보면은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연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하는 얘기도 들으시죠? 나가셔서. 예.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뭐 보통?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나를 어디다가 내가 물어볼 데도 없다. 이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어떤 현실이지 않을까 그래.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뭐 쉽진 않은데요. 네. 이렇다 보니까 노인 전문 기관이 없다는 거죠. 지금 뭐 저희 같은 기관이 전라북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노인과 기업 우리 사회 모두가 준비되지 않은 게 너무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노인들이 또 일자리 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세요? 저희가 또 좀 한번 물어보니까요. 어떤 그 공공기관들의 말하는 그 일자리 그 사업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네네. 그냥 물어보는 거죠. 어떤 복지관이라든가 어떤 뭐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가서 뭐 공공근로라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여쭤보시는 게 거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황이고요. 네. 또 뭐 우리 평상시에 보통 뭐 이웃들한테 지인들한테 나 좀 취직시켜줘 이런 분들이 또 한 20% 정도 되고 또 뭐 생활정보지라든가 뭐 신문 인터넷 보시는 분들이 한 5% 미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별로 좀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요 좀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각종 정보를 많이 활용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는 오히려 네. 빈곤 노인분들이 문제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디 마땅한 그게 없기 때문에 방법도 그냥, 잘 모르시고 그냥 이웃들한테 누가 알림으로 그냥 네. 그런 게 좀 60%가 넘더라고요.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우리가 빈곤할수록 그 일자리 정보에 상당히 취약하다 이런 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전북 노인 일자리 센터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노인 전담 기관으로서 또 책임감도 막중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뭐 지금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한 3년여 지금 됐는데요. 하여튼 도에서 저희를 이제 100% 지원하는 어떤 기관으로 또 14기 시급 및 그 취업 유관기관과 어떤 네트워크 구성해가지고요.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활성화도 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도 있고 네. 또 노인 친화기업도 많이 발굴해야 되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력이 부족한 노인들한테 네. 저희가 지금 뭐 직접 찾아가서 이동 상담 좀 해드려야 되고 네네. 또 친화기업들 컨설팅도 해드려야 되고
또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뭐 노무사라든가 우리 세무사님 이렇게 전문 그런 가들을 좀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또 참여자들, 실무자들 또 근로 환경 및 애로사항도 좀 해결 좀 해드려야 되고요. 네네. 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도 예산 갖고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우리 너무 가난한 도라다 보니까 네. 지금 저희가 국비 사업에 좀 많이 좀 치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취약계층이나 도내 기업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뭐 시니어 인턴십 사업이라든가 고령자 친화기업 이런 사업을 따오는데 네. 저희가 좀 따와서 실질적으로 좀 많이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옆에서만 들어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게 예. 느껴지긴 하는데 정작 근데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 또 결과적으로도 어떤 좋은 일자리를 좀 많이 끌어오실까 이게 또 궁금증도 생겨요. 사실 예. 우리 지역 자체에서는 일자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저희가 뭐 그거 한 표로 또 한번 그 현재 도내 그 일자리 전반적인 상황은요. 아무래도 저희가 농도다 보니까 네. 농림어업 쪽에 50% 이상이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또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한 20%, 또 단순 노무직이 한 14% 정도 이런 수로로 네. 저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65세에서 79세 사이 그 5살 차이로 저희가 연령별로 좀 나눠봐도 농림어업 쪽에 뭐 거의 다 50% 이상씩 그 차지하는 비율이고요. 또 80세 이상은 그 농림업보다는 그 노인일자리 사업 쪽에 좀 많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 거주 노인과 그 농촌 거주 노인들을 저희가 좀 나눠봤는데요. 네네. 그 도시 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단순 노무직에 참여하시는 비율이 높고요. 네네. 농촌 거주는 뭐 당연히 뭐 농림업에 종사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현실적인 그 어려움이 아무래도 그 청년들이 그 우리 지역을 떠나는 이유하고도 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뭐 그 기업도 마땅치 않고 또 그렇게 보니까 사람이 또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업이라든가 판매직이나 이런 것도 아무래도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 고령화 시대에 좀 어떤 그 새로운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면 어떨까. 없다고 우리가 한탄만 하고 있고 뭐 한숨만 쉬고 있을 게 아니라 그래서 이미 지금 저희가 그 임실 시마을이나 안동마을이나 어떤 노골푸드라는 어떤 새로운 대안적 모델들을 지금 많이 저희 지역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우리 지금 지사님도 뭐 삼당 농장에 맞는 네네. 뭐 관광 체험형 뭐 마을기업 육성하자, 네. 뭐 공유경제라든가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뭐 동네복지 등을 같은 우리 사회적 경제라든가 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는 정책 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네. 그게 새로 노인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년들 일자리까지도 우리가 같이 상생하는 좀 그 책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막상 이렇게 뭐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금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시긴 하지만 정작 그래도 들여다보면은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분야 자체는 그렇게 넓지가 않더라고요. 스펙트럼이. 저도 사이트 들어가서 봤는데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 노무직도 많으시고 뭐 환경 이렇게 미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건물을 관리하시거나 이런 좀 단순 노무가 많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분들께서 젊은 시절에 굉장히 또 능력이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분들의 어떤 능력을 좀 최대한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좀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었거든요. 예. 근데 뭐 우리 아나운서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그 어떤 경비 청소 같은 단순 노무직에 지금 종사하시는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가 더 큰 문제는 향후에 그 고학력 그 전문직에 종사하신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가 지금 이제 물밀듯이 밀려오게 뭐 자연적인 그게 뭐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노인력개발원에 따르면요 고위직 사무직에 근무하더라도 은퇴 후에는 오히려 전혀 다른 일들을 네. 지금 종사하고 계시고 또 여기서도 또 단순 노무직에 근무하시는 비율이 또 너무 높게 나타나 있는 게 지금 저희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는 우리 그 어떤 생애 주기를 잘 해서 경력 관리라든가 또 유사 업무를 통해서 어떤 그분들의 경륜이나 지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좀 만들기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그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어떤 방향을 좀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이런 게 좀 약한 부분이 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막상 일자리 찾는 어르신분들은 어떤 일자리를 원하시던가요? 이것도 저희가 지금 조사해 놓은 표가 있는데요.
뭐 보편적으로 그리 어르신들은 그 일하시고 싶은 분야가 어느 정도는 좀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어쩔 수 없이 그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시고 싶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 서비스직이라든가 행정직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근로 시간은 저희가 이제 한 4시간 정도, 좀 긴 시간은 좀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하는 급여액이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한 40-50만 원대를 제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소박하시네요. 네. 네. 큰 꿈은 없으신 것 네네네.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일자리를 구할 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떠시면 좋겠습니까? 네. 그랬더니 나를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좋아. 일단 뽑아만 줘. 네. 이런 어르신들이 뭐 거의 뭐 대부분이시고요. 또 그 다음에 중요시하는 게 출퇴근 거리입니다. 이동 거리가 너무 길으시면 그쵸. 어르신들이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좀 기피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있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또 그 좀 버스 거리라든가 이동 거리가 너무 기시면 또 좀 선호하시지 않는 것 같고요. 네. 또 근무 시간도 상당히 중요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루 종일 일하시는 거는 좀 기피하시는 게 너무 강하시고 네. 또 좀 한 가지 더 소망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체적으로 이렇게 소박하게 네.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라는 특성상 그 우리 노인 일자리 정책은 좀 고소득이고 안정적인 어떤 일자리보다는 좀 생계형 노인 일자리 창출에 좀 무게중심을 좀 두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일자리 유형도 그 단순 노무직 중심으로 어쩔 수 없이 개발은 하되 네네. 저희가 이제 노인 수요에 맞춰가지고 좀 서비스직이라든가 행정사무 쪽이라든가 좀 선호하시는 일자리들도 좀 동시에 좀 개발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렇게 좀 참여해주는 이런 어르신들 좀 채용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좀 확대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면은 안 해주실 것 같거든요. 어떤 특별한 혜택이라든지 뭐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입니다. 아직 우리는 그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미흡 하나만 우리 국가에서도 뭐 고령자 다수 고용 촉진금이라든가 뭐 정년 연장 장려금이라든가 또 뭐 고령자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뭐 60세 이상 고도인을 채용할 경우 6개월간 급여 50%를 지원해주는 뭐 시니어 인턴십 제도라든가 네. 또 60세 이상 직원을 70% 이상 또 채용해주면 뭐 시설 자금을 지원해주는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이라든가 뭐 없는 건 아닌데 네.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위와 같은 지원 제도도 물론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무엇보다 이 현실은 이미 노인이 그 노동시장에 많이 진입돼 있거든요. 근데 그 기업과 사회는 아직 인식 전환이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 게 더 큰 문제라고 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고령층 하면은 우리 복지 스위칭이다 이런 인식이 좀 강한 것 좀 같아요. 있죠. 이 인식을 고령층도 이제는 일하는 인구로 우리 좀 이 패러다임을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네네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 이미 그 많은 수요가 지금 있거든요. 근데 공급자만 생각하고 수요는 좀 등한시하다 보면 이게 좀 이게 미스매칭이 항상 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기업과 사회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노인자리에 좀 관심을 더 많이 좀 가져줬으면 하는 게 오히려 더 어르신들을 많이 채용할 수도 있고 청년들도 많이 채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곧 있으면 저희 또 총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요런 좀 조례안이 좀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한번 얘기하시죠.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또 항상 이게 선거철만 되면 많은 그 정치분들이 오시는데요. 이제 이게 공약이 참 어떻게 보면 지켜지면 참 좋은데 이게 말로만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한 노인 관련이 한 7개 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있는데 좀 피부에 와닿지가 좀 않죠. 근데 우리가 한해 그 아산시 사례를 보니까요, 저희가 그 아파트 경비원들의 그 열악한 근무 여건 이런 게 요즘 이슈가 좀 됐거든요. 네, 이걸 그렇죠. 아산시에서는 조례로 그 경비원 그 고용유지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 지원 조례를 만드셨더라고요. 네네네. 이러다 보니까 그 아산시가 올해 이 현상들을 보니까 그 고령자를 채용하는 아파트에 고용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아파트 자체적인 관리비가 좀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 또 경비원들은 그 고용 안정을 가져오는 어떤 일석이조의 효과를 이렇게 본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좀 그런 식의 어떤 현실적인 어떤 조례를 좀 제정하고 법을 좀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또 그 뭐 고령자 우선 채용 비율을 좀 정해주시는 것도 좀 좋을 것도 같고 어떤 조례나 뭐 법이나 네. 그다음에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그 청사관리라든가 좀 많은 그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어떤 그 용역회사가 아닌 그 직접금 비율을 좀 높여주시면 어떨까. 그건 좀 제가 볼 땐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그다음에 그 최저임금이 아닌 좀 생활임금을 좀 정해주시면 오히려 네네. 그 좀 근로하시는 그 우리 근로자들이 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조금이나마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뭐 거창한 얘기를 말씀드린 것보다는 좀 현실 가능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장에서 느끼시는 경험담을 얘기해 주시는 거니까 실무자가 얘기해 주시는 거 가장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들이 될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전북 노인 일자리 센터장님으로서 또 우리 어르신들한테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면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노후 대비는 그 어느 날 갑자기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젊은 시절부터 어떤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노후 설계하면 어떤 재무 설계 뭐 이런 것만 좀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그 인생 이모작 시대에 맞게 어떤 제2의 어떤 직업 설계라든가 취미 활동이라든가 자원봉사 쪽도 계획과 준비를 하셔야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대접받는 노인에서 이제는 좀 베푸는 노인으로 그 어떤 지역사회 봉사하고 도움됨으로써 어떤 새로운 역할을 좀 만들어가는데 또 좀 경주했으면 좋겠고요. 네. 뭐 저도 뭐 어르신들의 우리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뭐 잘 공경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이 각자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서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